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의 FOMC 회의 이후 매파적인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며 다소 무겁고 침체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채권 시장의 변동성과 앞으로 발표될 물가 지표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글로벌 정세의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깊은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중이 시세창을 보면서 절망하는 지금 이 순간, 미국 중앙은행 내부에서는 금리 정책의 기준 자체를 통째로 바꾸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연준 내부의 개혁 프레임워크와 함께 친크립토 성향의 핵심 수장이 왜 XRP 레저를 차세대 금융의 중심축으로 편입시키려 하는지 그 내막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테마에 관심을 가져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새로운 연준의 수장으로 등극한 케빈 워시 의장의 파격적인 스탠스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18명의 점도표를 보면 금리 인상 9명, 동결 8명, 인하 1명으로 팽팽한 균형을 보여주었지만 원래 투표에 참여했어야 할 케빈 회장은 이 점도표 제출 자체를 전격 거부했습니다. FOMC 데뷔전에서 앞으로 시장을 예측을 유도하던 포워드 가이던스 체계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금융시장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이것은 과거 연준이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단일 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낡은 방식을 버리고 AI 시대에 맞춰서 금융정책의 프레임 자체를 뜯어고치겠다는 개혁 의지의 표명입니다. 케빈 워시 의장은 그 양극단의 왜곡된 수치를 제외한 절사평균 PC를 기준으로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대차 대조표와 데이터 생산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대수술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결정적인 단서는 케빈 워시 의장이 미국 최초의 연방공인 암호화폐 은행인 앵커리지 디지털의 공식 보드 멤버이자 핵심 어드바이저로 이름을 올렸던 친크립토 성향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기득권 세력들이 연준을 대수술하면서 AI 금융 프레임을 짜는 이 거대한 길목에 리플사가 개발한 AI 스타터 키트가 전격 공개되는데요.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사람의 개입 없이 리플 원장 내부에서 XRP와 RLUSD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자금을 청산하는 결제 파이프라인이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와 물가라는 표면적인 뉴스만 보고 선점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실수를 범하기보다는 XRP 레저를 통해 완성되어가는 차세대 금융 질서의 큰 흐름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현재 가격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XRP가 가진 가치와 생태계의 성장성을 보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XRP가 성장할 때 금융 혁신과 함께 움직일 테마와 코인들, 그리고 XRP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XRP를 포트폴리오의 중심으로 보되 관련 생태계 종목까지 소액으로 분산해 살펴보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돈의 개념을 잠시 머릿속에서 지워야 합니다. 금리, 인플레이션, 달러, 환율 같은 기존 금융 질서 위에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금융 인프라가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거물들은 지금 땅 위가 아니라 하늘까지 보고 있는 건데요. 최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아마존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우주 인터넷 사업에 뛰어드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인터넷을 빠르게 만들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의 광 케이블망이 닿지 않는 곳까지 연결되는 우주 기반 통신망은 앞으로 금융과 결제, 물류, 데이터 전송을 연결하는 새로운 인프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금융의 수직 이착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모두가 전화선으로 통신할 때 누군가는 광케이블의 시대를 예견하고 도메인을 선점해서 막대한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역시 시스템의 뿌리가 바뀌는 순간을 먼저 읽어내는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에서는 RWA가 대세다, AI 코인이 세상을 바꾼다는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미 모두에게 알려진 테마만 따라가서는 큰 기회를 잡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에너지와 우주통신, 그리고 디지털 결제가 결합된 새로운 금융 표준이 어디에 구축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2억을 가든 3억을 가든 이미 기관의 참여가 커진 시장입니다. 개인의 자산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는 시스템의 뿌리가 바뀌는 찰나의 순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주금융 프로토콜과 리플의 결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중요한 흐름이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리플의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슨이 우주 관련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위성통신망과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의 결합 가능성이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 어디서든 심지어 인터넷이 제대로 되지 않는 오지나 바다 한가운데서도
방식으로 위성통신을 통해서 디지털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위성통신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이유는 역시 전 세계 물류와 데이터, 결제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기 위한 준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빠르고 저렴하게 국경 간 거래를 정산할 수 있는 블록체인 원장이 활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앞으로 지상의 은행 점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위성통신과 디지털 원장을 통해서 자금이 빠르게 정산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송금 속도가 빨라지는 수준을 넘어서 국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경제권이 만들어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우주망에서 모든 결제의 인증과 에너지 비용을 정산하려면 별도의 핵심 기술이 필요하겠죠. 위성을 가동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 비용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에너지 토큰화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남는 전력과 탄소 배출권, 에너지 관련 자산을 토큰으로 만들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하는 구조인 거죠. 리플 원장 역시 토큰화된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 기관 금융을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와 탄소 배출권, 채권과 펀드 같은 다양한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기 시작한다면 XRP 레저는 금융혁신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XRP가 성장한다고 해서 모든 수익이 XRP 하나에만 집중되는 건 아닙니다. 리플이 거대한 금융 고속도로의 역할을 한다면 고속도로 위에서 데이터와 에너지 비용, 소액 결제와 수수료 정산을 처리하는 보조 인프라에도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이러한 우주통신과 디지털 결제, 에너지 정산 인프라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을 분석한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XRP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일수록 자금이 들어올 때 변동성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기술과 개발 현황, 거래량과 재단 구조, 주요 파트너십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위성통신과 블록체인 결제가 본격적으로 연결되고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인프라에 참여하기 시작한다면 이런 관련 프로젝트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오늘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이 영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화면에서는 종목명을 모자이크 처리해놨습니다. 제가 정보를 숨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영상만 보고 무작정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해당 종목의 구조와 리스크를 먼저 이해하신 뒤 판단하셨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계좌에는 XRP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닐 겁니다. 시바이누, 도지코인, 에이다, 솔라나, 체인링크, 온도, 폴리메시, 페페처럼 여러 알트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전에 좋은 이야기만 듣고 들어갔는데 가격이 크게 내려가 버려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계속 들고 있으면 본전은 올 수 있을까? 지금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춰야 할까? 반등이 나오면 어느 가격에서 정리해야 할까?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하는 걸까? 아마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모든 종목이 다음 상승장에서 똑같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종목은 시장이 좋아지면 강하게 회복할 수 있지만 어떤 종목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이 반등해도 이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단순히 분석한 종목 하나만 알려드리고 끝내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물려있는 다른 현물 종목들도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종목을 계속 가져갈 만한지, 현재 가장 중요한 지지와 저항 구간은 어딘지, 어느 가격대를 돌파해야 회복 흐름으로 볼 수 있는지, 반대로 어느 가격을 이탈하면 추가 하락 위험이 커지는지,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줄이고 다른 기회를 준비해야 하는 종목인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남겨주신 종목명과 평단가를 기준으로 함께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글 폼 링크가 있을 겁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간단한 설문을 작성해 주세요. 현재 물려있는 종목명과 평단가 그리고 대략적인 보유 비중을 함께 적어주시면 됩니다. 설문을 작성하신 뒤에 하단에 있는 이 파란색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고 최대한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는 말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현재 해당 종목을 계속 가져갈 만한지, 어느 가격대가 가장 중요한지, 반등이 나올 경우 어디까지 체크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우주통신과 XRP 생태계, 에너지 정산 흐름 속에서 함께 살펴볼 만한 종목의 정보도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보를 받아보신 뒤 반드시 투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종목의 구조와 기술, 위험 요소를 공부해 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종목을 고르는 기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여기서 얻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상담 과정에서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 저를 사칭하면서 입금이나 유료방 가입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차단하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뿐입니다.